자,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혹시 구한말에 조선은 조선인의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 전 처음 듣는 말인데요. 구한말이라면 의병장이나 독립운동가 같은 분들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 말은 일본의 정치가이자 초대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한 말이었어. 이토 히로부미요? 조선을 병합한 장본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선은 조선인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래,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1931년에 발행된 위인군상이란 책에 남아있어. 그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 この度私どもが朝鮮に参りましたのは、朝鮮を植民地として経営する上で必要な資料を得るためでございます。近頃は内地にて、内地人を朝鮮に移住させるべきとの議論が盛んなようだが、私はそれには反対しておるのだ。しかしながら、このままでは、朝鮮人だけで国を開くというのは、いささか困難ではございませんか？近代的な教育を受けた者も乏しく、また。朝鮮人は立派な民族だよ。この国の歴史を見ても、日本よりはるかに優れていた時代すらあった。この朝鮮民族が、これほどの国を自ら治めることができぬ道理はない。彼らに才能が劣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だ。朝鮮がこうして遅れてしまったのは、人民のせいではなく、これまでの政治が悪かったからだ。国さえ正しく治まれば、人口の点でも不足はなく、質においても全く遜色はないのだよ。이런 대화 내용은 저는 정말 처음이에요. 전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병합을 주도한 인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중근에게 암살당한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조선병합을 반대했다니 정말 의외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왜 그런 입장을 취했던 걸까요? 그래,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다르니까.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네? 그는 조선인들의 능력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조선은 조선인의 것이다. 또 조선민족이 이만한 나라 하나 스스로 경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까지 말했잖아요. 맞아. 그의 발언 자체는 그랬지. 하지만 정치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의 그런 발언이 나온 배경과 의도야. 그럼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였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책임을 피하려 한 거야. 조선을 일본에 병합한다면 그때부터는 1천만이 넘는 조선인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 무한한 책임이 따라오게 되거든. 그 부담을 일본 정부가 직접 져야 했으니까. 그런데 조선을 병합하지 않으면? 조선의 왕실은 그대로 두고 통감부가 간접 통치를 하는 거지. 통치에 필요한 자금은 일본 정부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면서 조선을 참으로 묶으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조선은 일본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직접 책임지는 부담은 피하면서도 조선을 장악하는 방식. 정말 노련한 정치가 담네요. 그렇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야. 이토는 조선을 흡수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며 책임과 부담은 피하는 쪽이 일본의 국익에 맞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일본인의 조선 이주도 금지했고 조선은 조선인의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거야.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에게 암살당했고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었죠. 결국 그가 원했던 방식은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래. 이토는 병합이 아닌 간접 지배를 구상했지만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더 빠르고 확실한 직접 병합을 주장한 세력이 우세했지. 그리고 그 병합 이후 결국 조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겪어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그럼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말한 조선은 조선인의 것이다 라는 선언이 조선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논리였다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어. 그 말은 겉으로는 고결했지만 속에는 아주 냉철한 전략이 들어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런 방식은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예전엔 중국이 조선을 그렇게 다뤘고 지금 미국이 한국을.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